스웨덴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저는 스웨덴에서 살 때보다 한국에서 사는 지금이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스웨덴의 한 유명 포럼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유럽의 복지 강국 스웨덴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많은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발전했다지만 스웨덴보다 낫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한국은 노동 강도가 엄청나다던데 어떻게 더 여유롭다는 거죠? 스웨덴은 복지가 최고예요. 한국보다 나을 텐데요. 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웨덴에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몸소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다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정착하게 된 한 여성 엘린이었습니다. 엘린 씨는 스웨덴에서의 삶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복지가 있었고 삶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본 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린입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나고 자랐고 30대 중반까지 스톡홀름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삶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경제적 여유와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사회의 효율성까지 모든 면에서 스웨덴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리고 스웨덴에서조차 느끼지 못했던 삶의 질 향상을 한국에서 경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린 씨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 본사의 결정으로 인해 서울지사로 1년간 파견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거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엘린 씨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면 K-팝과 한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죠. 하지만 일하기에는 어떤 곳일지 감이 잘 안 와요. 스웨덴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높은 세금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의료 서비스나 공공행정이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되지만 절차가 너무 느려서 불편함이 컸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라는 인상이 있었지만 그 속도가 과연 자신에게 맞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첫날 공항에서부터 느낀 차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도 매우 간편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철도를 이용했는데 기차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정돈된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더군요.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지연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기차나 버스가 연착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려 기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교통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편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숙소는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처음엔 좁다고 느껴졌지만 생활해보니 실용적이고 편리하다는 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집 안에는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었고 난방 시스템도 중앙에서 자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집을 구할 때 가전제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무척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외식과 커피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생활비. 다음날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스웨덴에서 점심 한 끼를 사 먹으려면 최소 15에서 20유로는 기본이었기에
한국에서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받은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9,000원이라고요? 반찬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에서는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음식을 시키면 추가 반찬은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식당에서는 반찬을 계속해서 리필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외식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비용 부담이 컸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생활의 질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커피 가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려면 5에서 6유로 이상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는 4,000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카페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도 있었고 배달 커피까지 가능했습니다. 빠른 행정 서비스,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몇 분만 기다리면 순서가 왔지만 스웨덴에서는 작은 서류 하나를 발급받는 데에도 몇 주씩 걸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도 느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답답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몇 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모두 빠르고 간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났고 모바일 뱅킹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도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반면 스웨덴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아직 한국만큼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카드 결제가 많긴 하지만 QR코드를 활용한 결제는 거의 없어요. 대중교통, 자동차, 그리고 여행의 자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빠르며 심지어 심야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밤늦게 운영되지 않아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라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차를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고차 시장도 활발했고 유류비나 자동차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차를 사면 유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차를 소유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이렇듯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단순히 편리한 나라를 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진짜로 감동받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엘린 씨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외식 문화, 빠른 행정 서비스가 주는 효율성도 놀라웠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감동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어느 날 엘린 씨는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아프면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집에서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그녀도 한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병가를 내고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엘린 씨 많이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약은 챙기셨어요? 병원 가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동료 중 한 명은 그녀가 좋아하는 죽을 사서 집 앞으로 가져다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동료들이 직접 음식을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다들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라서 서로의 사적인 일에 크게 개입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험은 그녀에게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 문화. 또 다른 인상적인 순간은 바로 한국의 함께 먹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점심시간에 각자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따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자기 할 일 하거나 혼자 조용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반찬을 나눠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엘린 씨는 한국이 단순히 효율적인 나라를 넘어 사람들 간의 정이 깊은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 사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엘린 씨는 한 가지 문화 차이로 인해 당황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보통 가까운 사람이 먼저 집어주거나 새 것을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옆에 있던 한국 동료가 아무 말 없이 새로운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엘린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는 거지? 화난 건가? 스웨덴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때 보통 괜찮아? 또는 새 걸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말 없이도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한국 동료에게 이 경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아무 말 없이 새 젓가락을 주셨잖아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가요?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친구나 동료가 불편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챙기는 게 익숙해서요. 그 말을 듣고 엘린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데 그 표현 방식이 스웨덴과 다를 뿐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날 이후 엘린 씨는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을 진짜로 좋아하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린 씨는 갑작스러운 치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의료 서비스만큼은 어떤지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치과 예약을 하려면 몇 주는 기다려야 해요. 당장 아프더라도 긴급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녀는 한국 동료들에게 치통이 있다고 말했더니 곧바로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치과 가세요. 점심시간에 다녀오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점심시간에요?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단순한 검진만 받으려 해도 몇 주 전에는 예약해야 했고 치료를 받으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에 치과를 예약하고 곧바로 치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까운 치과를 방문했고 접수를 하자마자 10분 만에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했고 시설은 최신식이었으며 무엇보다 치료 비용도 예상보다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경험을 계기로 앨린 씨는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앨린 씨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출장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있어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는 곳이었고,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방식. 앨린 씨는 한국에서 1년간의 파견 생활을 마칠 때쯤 자신의 인생이 크게 변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이곳이 단순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단순한 직장 파견지가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일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그녀는 스웨덴과 한국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여유. 스웨덴에서는 높은 세금과 비싼 물가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크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과 합리적인 생활비 덕분에 외식을 더 자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외식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고 배달 서비스 덕분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한국의 빠른 행정 처리 속도는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몇 분이면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 서비스가 정말 효율적이에요. 작은 서류 하나 때문에 몇 주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따뜻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문화. 처음엔 낯설었던 한국의 공동체 문화도 이제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 동료나 이웃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그녀를 가족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화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플 때 챙겨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했어요.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한국에서의 1년 파견 근무가 끝나갈 무렵 본사에서는 그녀에게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올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할까?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경제적 여유, 따뜻한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스웨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앨린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살기로 했어요. 본사의 요청에서 한국지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는 한국이 제 집처럼 느껴져요. 이제 앨린 씨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이 가져다준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곳이에요. 그녀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기로 했고 앞으로의 삶을 이곳에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유럽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 그 이상으로 외국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한국 이야기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